자료는 다 받으셨나요? 네. 그 첫 페이지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이쪽으로 한번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간 내서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1부 연사를 맡은 최준이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그 이제 2부랑 3부는 이제 2부는 그 언어와 매체 설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3부는 이제 문학이 있습니다. 이제 언어와 매체는 아시다시피 선택 과목인데 일단 학원에서는 화작보다는 이제 언어와 매체를 조금 중점적으로 보강 수업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화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대부분의 학원들이 개설이 좀 안 돼 있고 또 공부할 것도 사실은 조금 애매모호하고 거의 안 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엄매 한번 나중에 들어보시고 화작은 또 어떻게 하는지 3부에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이제 저는 1부는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저희 학원에 이제 선생님들 이제 고3에는 총 3명이 들어가거든요. 네, 강사 소개를 하고 2, 3, 4는 저희가 이제 어떤 생각으로 또 어떻게 이제 지도를 할 건지 네, 요거를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5번까지요. 그리고 6번은 이제 고3의 비문학과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것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제가 이제 미처 소개를 못 드린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고3에서 비문학을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비문학 내용이 1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뭐 뒤에 나오는 것들은 이제 그냥 학원 전반적인 소개들이었고요. 저는 이제 대치랑 문당에서 한 10년 동안 이제 여기저기 좀 근무를 했었습니다. 하고 이제 지금은 여기서 이제 원장을 지내고 있고 또 분당에서는 이제 가장 큰 수능 학원인 라임국학원에서 이제 뭐 출강을 조금 나가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기랑 원장인데 뭐 이분도 이제 인근 학원에서 많이 제작을 하셨고 저희 고3에서 이제 문학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육성원 선생님도 네, 인근에서 많이 활동을 하셨고, 이제 저희 학원에서 언어와 매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도 설명은 드리겠지만은 저희가 이제 고3도 내신을 하거든요, 사실은. 이제 고3이 2학년 2학기쯤이면 좀 내신 포기한 친구들도 있긴 하지만, 또 3학년 1학기까지 또 한번 챙겨보고자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다시 돌아가면은 저는 이제 보인고, 영파여고, 방상고 이제 고3 내신을 계속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 김기랑 원장은 이제 잠실여고, 그 다음에 동북고, 아마 요렇게는 이제 무조건 진행을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육성원 선생님은 이제 보성고, 창동여고, 배명고, 이렇게 내신을 진행하고, 여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고3은 거의 수능 특강 위주로 내신이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능 특강 뭐 범위가 겹치거나 아니면 좀 인원이 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여기 상세한 내용은 3부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넘어가시면은 네, 이렇게 생긴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학원에 이제 이 지역에서 좀 장점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수능과 내신 둘 다 되는 학원인데 일단 뭐 내신은 이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저희가 이제 2013, 2024 이게 그 교육청에 신고를 하고 이제 실적을 발표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미 공인이 많이 되어 있고 수능 수업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제 매 학기 시험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인원수로는 사실 수능 수업으로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수능, 뭐 내신, 네, 다 이제 커버가 되고, 근데 고3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학원들이 수능은 커버가 되지만 이 내신이 또 커버가 안 되는 학원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뭐 내신 하면은 이제 워낙 또 많은 학생들을 좀 가르친 경험이 있고 경험도 많기 때문에 네, 고3이 됐을 때 뭐 내신까지도 충분히 커버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네, 이렇게 생긴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저희 학원은 이제 또 역시 다른 학원과 좀 다른 점이 대치분당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요 방이동 지역에. 근데 이제 대치분당의 대형 학원, 그러니까 한 1000명 이상의 규모의 학원에 경험이 좀 오랜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전무하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저는 거의 한 10년 동안 좀 근무를 해왔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무조건 장점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삼성전자에서 재직을 하다가 뭐 새로 나와서 차린 이런 사람들이 보통 뭐 잘 되는 사례를 봤을 때 큰 학원의 경험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거 기반으로 뭐 이제 수업 커리큘럼이나 자료를 짜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약간 좀 장점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실어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1부는 이제 비문학이고 2부는 언어와 매체, 3부는 문학인데요. 저는 이제 비문학을 담당하기 때문에 저희 학원에서 고3 친구들 비문학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뒤에 부모님들 모시고 이제 굉장히 좀 죄송스럽지만 그 수능 문제도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제가 감히 또 풀리는 시간도 사실 있습니다. 푸시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 정도의 난이도의 거를 공부를 하기 때문에 좀 힘들구나.
또 이걸 공부하기 때문에 아, 이렇게 배워야 되는구나라는 좀 시간이 됐으면 해서 사실 좀 수업을 좀 준비를 해왔거든요. 약간. 네. 그 전에 이제 약간, 이제 항상 학생들 만나서 매주 차에 이제 5분간 하는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이 내용 한번 설명드릴 건데, 저의 이제 비문학 지도 철학이 라지 A랑 스몰 A입니다. 혹시 이 두 개의 이 문자는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맞습니다. 다릅니다. 맞습니다. 네, 누가 봐도 뭐 이제 이름을 라지에라고 치겠습니다. 누가 봐도 스몰 A고요. 그렇죠. 근데 또 한번 여쭤보면은 저것도 A고 이것도 A잖아요. 같다고 해도 혹시 네, 맞습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답은 없거든요, 사실은. 하지만 이제 저도 이제 국어를 여러 번 공부해보고 오랫동안 연구해보니까 둘을 같다라고 인식하는 친구가 조금 더 국어를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이성 친구가 만약에 저한테 시간 있니? 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시간 있니라는 네 글자로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이제 사회화가 조금 된 친구들은 혹시 뭐라고 받아들이면 약간 좀 사회화가 되었다 할까요? 예, 맞아요. 관심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요. 시간 있니라는 걸 라지에로 설정했을 때, 관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일정 부분 사회화가 되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게 그 수능의 목표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수능을 좀 오래 공부하다 보니까 어떻게 느꼈냐면은, 너가 이제 20살이 되니까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이 사회화 틀 안에 들어올 수 있니? 약간 이런 걸 물어보는 시험을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너가 들어왔을 때는 이성 친구가 시간 있니 물었을 때 관심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시간 있니라고 물었는데 아, 저 친구는 시계가 없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약간 좀 사회생활 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걸 느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제 비문학 지도 철학인데 실제 이제 2018년 6월 평가원에 뭐가 나왔었냐면 여기를 이제 본문이라 가정하고 여기를 선택지라고 가정할게요. 여기에 금리가 있었어요. 금리. 혹시 선택지에서는 금리가 없었거든요. 혹시 어떤 말로 좀 바꿔치면 스몰 A 정도로 대체할 수 있을까요? 보편적으로 더 학생들이 많이 쓸 법. 학생들 금리를 쓰지 않거든요, 사실은. 이자율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문에 이제 금리를 갖다 놓고 선택지에 이자율을 갖다 놓는 순간 학생들은 이제 흔들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읽은 본문에는 금리밖에 안 나오는데 선택지에는 이자율이 있는 거죠. 네, 이런 원리가 이제 국어의 가장 핵심적인 1번 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장 메인으로 해서 가르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은 제가 좀 준비를 해봤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오시는 것만으로도 힘드시겠지만 학생들을 느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감히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2분을 드릴 텐데 체크 안 하셔도 되거든요, 답은. 마음속으로 한번 구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 말이 뭔지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럼 2분만 제가 조심스럽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였는데요. 사실 이제 2주 전에 학생들 데리고 수업했던 내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네, 출처는 이제 21년도 수능이었고요. 아마 그 언론에서 그때 한 그 22년도쯤에 그 킬러 문항 막 뉴스 많이 나왔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네, 그 지문이고, 네, 킬러 문항은 4번이라서 이게 정답률이 16%고요. 얘는 이제 킬러 문항에 속한 1번인데, 아마 이 4번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얘도 정답률이 31%밖에 안 됐던, 네, 그런 문제로 보시면 됩니다. 학생들은 이제 지금 이런 걸 풀고요. 제가 아까 라지 A랑 스몰 A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원리로 요거를 풀어낼 건데, 사실 이제 그 하나의 원리로 또 다 풀 수는 없잖아요. 이외에 제가 어떤 것들을 가르치는지 한번 말씀드리고, 이제 요거 조심스럽게 한번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라지 A와 스몰 A를 가르친 다음에 이제 어떤 테마가 있을 때, 요렇게 제가 수업을 하는데, 그 첫 번째 테마가 요거였어요. 왼쪽은 이제 갤럭시 폰이고요. 오른쪽은 아이폰인데, 혹시 제가 이렇게 사진을 두 개 띄워드리면은 둘의 공통점 차이점 중에서 뭐가 더 잘 들어오시나요? 차이점이죠. 맞습니다. 예. 보통의 사람들은 이제 남과 비교를 많이 하고 좀 차이점에 주목을 많이 하는데 수능에서는 그런 걸 노리거든요. 사실 이게 사회화 과정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려면 이 둘의 차이점뿐만 아니라 너가 공통점도 볼 수 있니? 이런 걸 물어보는 시험이라 저는 항상 느끼고 있거든요. 둘은 사실 핸드폰으로 똑같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 사진이 주어졌을 때, 아, 쟤는 삼성이고 얘는 애플이야. 이렇게만 느끼거든요. 혹시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문단에 직접법과 간접법에 힘을 많이 쏟으셨잖아요. 이 둘은 사실 차이점만 보이기에 이렇게 밑줄을 쳐놓은 거거든요. 둘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혹시 공통점 캐치하신 분 있으실까요? 그래서 기초대사량입니다. 맞아요. 예. 이 기초대사량이 직접법과 간접법과 다 연관되어 있다는 걸 캐치하는 친구만이 이 31번 문제의 첫 발을 내디딜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둘의 차이점만 보는 친구들은 사실 답이 계속 나오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게 수업 내용의 또 한 파트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필요해요. 이게 또 쉬운 문제가 아니라 가지고 또 어떤 걸 가르치냐면은 요거는 이제 2012년에 고3 평가원의 한 구절이었는데요. 사실 이제 여기 부모님들은 하드디스크까지는 알 것 같아요. 근데 요새 친구들은 하드디스크는 잘 모르거든요. 네, 모르는데 부모님들도 사실 섹터가 뭔지는 아마 모르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몰라요. 저도 이제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 섹터의 값은 고정값일까요? 변동값일까요? 고정값입니다. 맞아요. 그거를 읽어내려면은 이거를 읽어야 되지만은 이거를 읽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네, 이런 거는 보통 이제 언어와 매체에서 부속 성분이라고 해서 꾸미기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배워요. 근데 사실 비문학에서는 이 꾸며주는 부속 성분이 굉장히 큰 힘을 가질 때가 많거든요. 일단 미리 구획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변동할 수 없는 값인 거죠. 그래서 실제 답이 섹터의 값은 고정이 맞는 거였고 변동은 틀린 거였습니다. 네, 이런 가지를 배워가지고 이제 녹여낼 건데 다시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제가 한번 간단하게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문단 자체는 크게 어렵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여기 나오는 뭐 대사량이라는 개념, 그 다음에 기초 대사량도 좀 익숙한 그런 용어들이잖아요. 학생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거든요. 다만 에너지만 읽는 친구랑 이거를 필수적인 에너지를 읽는 친구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확실히 필수적이를 붙여줘서 읽으면은 뭔가 꼭 필요한 그거구나 느끼게 되고요. 역시 그냥 온도가 아니고 쾌적한 온도를 읽는 친구들은 받는 느낌이 다른 거죠. 쾌적한 느낌.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중요했어요. 그냥 쉬는 게 아니고 편히 쉰다를 읽어줘야 내가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 할 때는 기초 대사량을 측정할 수 없겠구나를 느끼는 거죠. 진짜 아무것도 안 해야 되거든요. 네, 이런 걸 딱 읽은 친구들만이 기초 대사량에 대해서 정확하게 읽은 거예요. 여기 뒤에 선택지에 있거든요. 네, 요거랑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수식을 읽기였고요. 제가 가장 강조하는 라지 A, 스몰 A는 사실 여기 있었는데 여기에 집중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저는 출제진이 힌트를 많이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체내에서 생성한 열량과 체외로 발산하는 열량이 왜 같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1문단에서는 이미 매뉴얼을 줬거든요. 이 지문에서만큼은 생성한 열량과 발산하는 열량은 똑같은 겁니다. 그럼 제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이 밑에 문단에서 생성한 열량이 나오면 어떻게 바꿔 읽어야 될까요? 발산이 맞습니다. 예. 그럼 밑에 문단에서 발산이 나오면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이렇게 읽어줘야 됩니다. 이게 이제 제가 강조하는 라지 A와 스몰 A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이제 밑에를 보실 때 이제 직접법에 보시면은 여기에 발산하는 열량이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생성한 열량 이렇게 읽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체내에 생성된 열량을 다른 말로 하면은 발산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잘 하셨지만은 이 두 개는 분명히 공통점이 있거든요, 또. 네, 기초대사를 묶이고, 그러면 직접법도 발산하는 열량을 구하고, 간접법도 발산하는 열량을 구하는 거죠. 네, 둘 다 발산하는 열량을 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답은 4번이었습니다. 답은 4번이었고 기역과 니은은 모두 공통점을 물었죠. 네, 공통점으로 발산하는 열량을 구하고 있다. 이게 답이었거든요. 근데 보통 친구들은 이렇게 봅니다. 여기 와가지고 기역은 발산이 있네. 아 이거는 맞아. 그 다음에 니은은 발산이 없네. 넘어가야지.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네. 그렇게 하다가 이제 3번을 보게 되는데요. 3번 아까 이거 기억나시죠? 네, 그냥 쉬는 게 아니고 편하게 쉬었다면은 이 3번이 더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기역이든 니은이든 다 기초대사량이잖아요. 기초대사량과 관련됐기 때문에 달리가 아니고 둘 다 편하게 쉬는 상황에서 네, 이렇게 측정을 하는 거거든요. 네, 저는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 그래서 뭔가 이제 뭐 달달달 외워서 푸는 것보다는 언어적으로 좀 이해하는 수업 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어제는 1, 2학년 설명회가 있었거든요. 1, 2학년은 딱 요까지만 하고 이제 끝내는데 3학년은 하나 더가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요 뒤쪽으로 가시면은 이렇게 생긴 부분입니다. 예. 여기 21년 뭐 브레턴 우드체제가 나와 있는데, 사실 고3은 이제 수능에 다와가기 때문에, 이제 진짜 수능만 공부하면 되는 줄 아는 친구들이 있는데,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연계된다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 대표적인 책 두 개가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 두 권이 있거든요. 근데 이 두 개가 연계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그냥 뭐 냅다 기출만 풀거나 아니면 그냥 시중에 나오는 사설만 풀거나 그러니까 EBS는 약간 좀 무시하는 이런 느낌이 좀 강해요, 사실. 요새 친구들이 약간 뭐 인간 강사를 약간 좀 연예인 대하듯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메가스터디나 대성 이런 쌤들의 말은 고지고대로 듣지만 EBS 사이트도 안 들어가고 EBS 책도 좀 무시하고 이런 경향이 좀 강하거든요. 근데 정작 이제 출제는 EBS에서 되는데요. 제가 그 사례를 가져와 봤고 뉴스에서 그 연계가 무슨 말인지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요 구절은 이제 2021년 수능에 있던 구절인데요. 이제 부모님들은 그래도 이제 이 경제를 조금 활동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 같은데 학생들은 이걸 잘 모르긴 해요. A국 통화에 대한 B국의 환율이 50% 하락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 B국을 우리나라라 가정했을 때 우리나라가 이제 예를 들어 1달러에 2,000원의 환율에서 50% 하락했을 때 1달러에 1,000원으로 제가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환율이 하락했을 때 우리나라의 수출량은 어떻게 되니를 묻는 게 이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 21년 수능에서는 요것만 알려주고 수출 수입 관계는 전혀 언급을 안 했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그게 요 밑에 나오는 21년 수능 완성 책에는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그 공부해 왔으니까 풀어봐 이거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환율이 하락함으로써 여기 보이시죠? 그렇죠? 네. 환율이 하락함으로써 국내 화폐 가치가 평가 절상되어서 수출은 감소하고 수입이 증가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 학습이 된 친구는 그 다음 걸 추론해서 풀 수 있지만 학습이 안 된 친구는 환율이 하락했을 때 수출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전혀 모르는 거죠. 부모님들 생각으로는 뭐 대충 계산해서 하면 되겠다 싶겠지만은 학생들은 사실 이 뭐 환율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무지하거든요. 사실은 자기들 그 바운더리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수능에서는 네가 수능 완성을 제대로 공부하고 왔니를 물어봤기 때문에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해 측면 플러스 암기까지 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을 공부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뒤에 자료를 이제 말씀드리면서 앞에 거 한번 정리해 볼 건데요. 저희는 이제 주차별로 교재가 배부가 됩니다. 사실 주차별 교재 배부를 왜 하게 됐냐면 학생들이 이제 이 대치동에 대한 환상이 조금 있어요. 왜냐면 이제 이 방이동이 솔직히 이제 수학 영어 학원은 굉장히 큰 학원도 많고 여기서 이제 자족이 가능하지만 국어는 그런 게 없다고 좀 인식이 강하거든요. 그게 이제 저는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일단 뭐 대치분당 경험이 있으신 쌤도 많이 없을 뿐더러 자료 자체에서 뭔가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느낀 것 같은데 그 가장 큰 차이가 이제 부모님 듣기에는 좀 어이가 없을 수 있겠지만은 대치동은 다 주차별로 교재가 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특별하다면 특별하고 안 특별하면 안 특별한데 그냥 이제 이 동네에서는 그냥 뭐 분기별로 한 권씩 이렇게 나가니까 근데 대치동 친구들은 매주 교재를 받아. 그러면 우리가 좀 뒤처지는 게 아닐까? 뭐 이런 느낌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소로 주차별 교재긴 하지만 사실 내용상의 차이가 좀 있어요. 이 주차별은 이제 말 그대로 매주 트렌드를 반영해서 교재를 쓴다는 거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학원에서는
그냥 작년에 썼던 거 조금 수정해서 한 분기에 쫙 이렇게 나가는데, 그렇게 해서는 이제 그 해의 고3은 3월, 4월, 6월 계속 모의고사 보잖아요. 그 트렌드를 못 따라가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거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역량이 있기 때문에 주차별 교재를 배부했고, 여기서 이제 가장 눈여겨보실 부분이 이 3번입니다. 네, 3번인데 요거는 저희가 사전 조사를 다 끝냈기 때문에 이제 A부터 Z까지, 그러니까 본문부터 문제에 대한 해설까지 다 쓰는 학원이 방해동에는 전무하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상. 저도 이제 여기 큰 학원을 많이 돌아다녔기 때문에 이 해설지만 조금 뜯어 고치시지 본문에 대한 어떤 해설 이런 거는 직접 쓰시진 않거든요. 네, 근데 이제 대치동에 이제 굉장히 유명한 학원들은 보통 이거를 하긴 해요. 네, 그래서 저희도 요거를 하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충분히 좀 자족 가능한 학원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샘플을 저희가 갖다 놓은 거라서 한번 그냥 글씨는 좀 잘 안 보이시겠지만 네,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자료가 나갈 거고요. 비문학 커리큘럼을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긴 페이지인데요. 여기 문법은 이제 2부에서 있고요. 네, 저의 담당은 여기라서. 네. 일단 12월과 1월은 평가원 지문, 그러니까 수능에서 출제하는 기간이 평가원이거든요. 네, 여기 거를 이제 공략을 하고, 2월이 이제 다른 학원이랑 좀 다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학원들은 이제 2월 달에도 평가원을 진행하지만, 근데 제 철학은 좀 3월을 대비하는 생각하거든요. 3월과 수능이 뭐가 더 중요하냐 하면은 당연히 수능이 중요하겠지만, 근데 제가 관찰했을 때는 3월을 못 보면 수능도 못 보더라고요. 이거 이제 많이 나오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실력적 차원이 아니라 자신감이 떨어지면 자존감이 형성이 안 돼서 그래서 못 본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 결론은 그거였어서, 그래서 이제 사실 이 평가원과 교육청의 어떤 문제의 어떤 결은 좀 다르지만 일단은 3월부터 잘 보게 하자가 제 목표이기 때문에 저희는 2월에 3월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은 진짜 외워줘야 되거든요. 외워줘야 되기 때문에 네, 저희가 또 이제 뭐 대치동이 엄청 큰 학원처럼 완전 대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암기를 시키는 게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이런 부분에 좀 경쟁력이 있지 않나, 네,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여기를 이제 암기를 시킬 거고, 이제 다음에 공지가 나가겠지만 클리닉에 이걸 한 번 더 깔 거예요. 와가지고 완전히 외워버리게 시키는, 네, 그런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때는 이제 거의 모의고사를 보고 끝날 것 같고요. 네,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은, 2간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네, 해당 내용은 또 3부에서 자세하게 나오지만, 2간 모의고사는 아까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이 있잖아요. 네, 요거를 좀 변형을 해서 내는 업체인데,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상상 모의고사, 바탕 모의고사, 2간 많은데, 제가 여러 개 다 풀어본 결과, 저는 2감이 좀 제일 잘 맞는다 생각해서 요걸 택했고요. 다만 얘는 이제 유료긴 한데, 저희가 이제 학원에서 이렇게 뭘 맺으면은 10% 할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필요할 때는 좀 학생들이 불러가지고 약간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이제 네, 풀리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모의고사를 통해서도 좀 완벽하게 할 수 있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보내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저희가 모의고사에 좀 집착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 왜냐면 실전 경험이 너무 중요한데 잘 안 하거든요. 저희는 사실 불법적인 것만 아니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게 무조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제 에어팟 22개 이벤트를 그냥 걸었었어요. 그냥 이제 이렇게 하면 오겠지 해가지고. 근데 진짜 잘 오더라고요. 참석률이 거의 90%에 육박을 했었습니다. 네,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뭐 남들이 보기에는 좀 유치하다 할 수 있겠지만은 그냥 너 그 8번 하는 모의고사 다 오면은 뭐 이렇게 추첨해가지고 에어팟 그냥 줄게 이렇게 하니까 진짜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네, 이 겨울 방학도 여름 방학도 다 준비를 해놨거든요. 겨울 방학은 저희가 그걸 했어요. 이제 총 상금 5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네, 다 참여하면은 네가 원하는 거 사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유치해 보이지만 가장 학생들을 원초적으로 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네, 그래서 저희는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일단 무조건 오게 이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비문학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것 같아 준비해봤는데요. 비문학을 잘하려면은 아까 제가 라지 A, 스몰 A, 그 다음에 공통점 찾기, 수식어 다양한 방식들이 있습니다. 네, 가르쳐준 대로 읽는 게 너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3 내신을 챙겨야 되는 건 그것만으로 안 되는 게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이 연계된다 했잖아요. 이걸 잘 외워줘야 되는데 사실 저희 학원보다도 더 잘 외우게 해주는 곳이 바로 학교거든요. 네, 학교는 수능 특강 수능 완성으로 내신을 보기 때문에 야, 내가 시험 칠 거야 하면은 다 외우잖아요. 그래서 고3 때 내신을 안 챙기는 친구들도 국영수는 그냥 수능 공부한다고 한번 챙겨보는 게, 학원을 굳이 다니지 않더라도요, 챙기는 게 외우는 데 있어서 확실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나 포기했으니까 나 엄마는 안 할 거야 이런 친구들 굉장히 많이 다독이셔가지고 그냥 챙겨라 이렇게 하는 게 진짜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저한테 잘 배우고 저한테 잘 외워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일주일에 한 번, 클리닉 하면 2번이 끝이잖아요. 근데 모든 일들은 사실 혼자서 일주일 내내 해야지 잘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항상 이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물었던 적이 있어요. 그 적절한 휴식을 취해야지 잘하겠니? 안 취해야 잘하겠니? 물으면 보통은 취해야지 잘한다 하거든요. 근데 이제 살아보시면 알겠지만은 적절한 휴식을 안 취해야 진짜 잘 하거든요. 제가 여기 배가 만수인데 이게 자주 가는데 사장님이 365일 내내 나오시거든요. 그거 보고 느낀 바가 좀 많았어요. 아, 저렇게 해야지 저렇게 되는구나. 봉피한 사장님도 쉬는 날 없이 나와서 맨날 육수 삶으시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안 쉬어야 잘하는 건데 학생들이 이제 그냥 뭐 하루 쉬어야지 다음날 힘내서 하는 줄 알더라고요. 요거를 제가 확신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올해 3월 모의고사 때 고2 친구 한 명이 이제 본인 실력에 비해서 많이 못 봐서 이제 3등급 후반인가 정도 받은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여름 방학쯤에 이제 와가지고 꼭 올리고 싶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는 뭐 성실도 측면에서 뭐 약간의 영양 측면에서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적정한 휴식을 안 하면 무조건 이긴다 해가지고 이제 교재도 아시죠? 매산비라고 있거든요. 그거 이제 부모님이랑 휴가 갈 때도 무조건 다 풀어서 나한테 다 찍어 보내면 무조건 늘 거야 했는데 진짜 9월에 1등급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좀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배운 대로 잘 읽고 그다음에 잘 외워주고 그다음에 안 쉬면 되는데 되게 굉장히 힘든 일이죠. 네. 이 3박자가 이루어지면은 저는 뭐 무조건 잘한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시면 사실 제가 다 학원에 있지만은 그래도 사실 이제 저도 또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학원에 연락을 주시거나 푸시를 주시면은 제가 또 잘 하니까 네,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요겁니다. 네, 사전인데요. 아까 금리를 제가 던졌잖아요. 그럼 이제 부모님들은 사실 금리 하면은 이자랑 똑같다는 거 아시지만 생각보다 학생들은 금리랑 이자가 똑같은지 모릅니다. 네, 전혀 몰라요. 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로 상식이 조금 부족할 수 있냐면 2014 수능에 그 프랑스 파리가 나왔었거든요. 프랑스 파리가 북반구인지 남반구인지 안 가르쳐 주고 문제를 냈는데 그 북반구인 거를 모르는 학생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학생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뭔가 보편적인 상식이라는 게 과연 존재하는가 의문을 품었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기초적인 것부터 알려주자 네,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본인이 또 사전 찾아보면서 학습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전 네, 잘 학습하면은 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일부 비문학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간단하게 언매 설명이 있고 뒤에 문학이 있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전 채움국어원에서 이제 언어와 매체 담당하고 있는 이제 강사 육성훈이라고 합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예, 제 소개는 이제 이미 앞에서 좀 해주셨을 거니까, 예, 저는 이제 커리큘럼만 좀 이제 간단하게 소개 좀 드릴게요. 예, 저희 이제 그 고3 과정이다 보니까 이제 언어와 매체 이거 어떻게 준비하는지 너무 궁금해 하실 것 같아가지고, 예, 이 커리큘럼 좀 준비해봤고요. 이 커리큘럼은 우리 세 단계로 좀 나눠봤어요. 요거 나눈 기준은 그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요거 기준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시즌별 준비가 되는지에 대해서 좀 나와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육모 전까지는 개념이라던가 이제 그 평가 수능이 다 끝나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루는 게 첫 번째 시즌. 예, 그래서 이제 아마 중간고사 시즌 들어가기 전까지 개념을 일단 다 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중간고사 이후에 이제 5월부터는 이제 평가 수능 위주로 해서 이제 계속 실전 문제 돌려서 이제 준비가 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실전 모의고사도 좀 이제 볼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육모 끝나면은 이제 그 당연히 그 해설 강의도 있겠지만 이제 그 수능 연계 교재를 좀 다뤄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커리큘럼 좀 나눠서 이렇게 좀 진행할 거예요. 수능 완성은 양이 좀 적어서 이제 좀 후반에 쳐도 되는데 이제 수능 특강 같은 경우는 좀 양이 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양이 좀 있는 거는 이제 여름방학 시즌 좀 이용해가지고 이제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 좀 할 거고, 예, 그래서 8월 요거 시즌 끝나면은 구모 시작될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8월 정도 전까지, 그러니까 7월 전까지는 EBS가 좀 끝나줘야 될 것 같고 8월부터는 다시 한번 이제 모의고사 좀 돌려보면서 이제 약점 이제 그 파악을 하는 훈련을 좀 진행을 할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9월부터는 이제 진짜 막바지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수능 완성은 양이 적은 대신에 한 바퀴 돌리기엔 되게 좋은 교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2주에서 3주 정도 이제 그 기간을 가지고 수능 완성 돌리면서 전체 내용 다시 한번 정리. 그래서 최소한 3번은 돌리게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전체 내용 좀 돌리고, 그리고 저희 이제 그 2감하고 연계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2감 모의고사, 파이널 모의고사 계속 치르고 있으니까 그거 보면서 이제 좀 핵심적으로 좀 다뤄야 될 어떤 고난도 문항 이런 것들은 좀 이제 이때 다뤄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수능 보기 직전에는 다시 한번 또 실전 모의고사 이렇게 좀 진행이 될 거고요. 예, 그래서 저희 이제 자체 제작 교재 플러스 연계 교재는 당연히 EBS 요거 교재랑 그리고 2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커리큘럼 진행이 될 겁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스텝 1, 이제 저희 그 언매 총론이 되게 좀 애매할 수 있으시니까 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2개의 파트예요. 그래서 이제 개념편하고 이제 기출편 이렇게 좀 나눠서 봤는데, 자, 개념편 같은 경우는 이제 진짜로 우리 그 품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문장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이제 이 문장을 이룰 때 들어간 조사나 접사나 어미나 막 이런 개념이나 뭐 단어들의 어떤 파생이나 이런 거 다루는 거, 예, 그 다음에 이제 의문 이제 우리가 발음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규정, 뭐 이런 것들 다루는 게 이제 현대국어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요 과정은 제가 그 2월까지 끝낼 예정이에요. 그래서 요거 2월에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국어사 파트는 이제 그 중세국어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세국어 파트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얘는 단독으로 나오진 않아요. 현대 국어에 있는 것과 항상 비교하는 내용으로 나올 거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학습하는 게 이제 3월 내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세도 보지만 현대 국어를 전체 복습할 수도 있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매체인데, 매체는 솔직히 막 그렇게 따로 막 이렇게 열심히 안 해도 되긴 해요. 왜냐면 되게 쉽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숨은 그림 찾기 요거만 좀 잘할 수 있으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유형별로 어떻게 하면 빠르게 풀 수 있을지만 좀 빠르게 점검할 겁니다. 매체는 그래서 그냥 그 요거 배우는 과정에 그냥 제가 그 문제 다 줄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매체는 학습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을지 이때 한번 딱 정리하는 걸로 해서 이제 개념편을 좀 마무리할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노베이스여도 괜찮습니다. 네, 좀 기초가 좀 부족하더라도 이제 이때 이제 조금 더 학습하면서, 네, 그리고 단원별 연습 문제는 그 교육청 걸 다 쓰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교육청계 아무래도 문제 품질이 좀 높다 보니까, 네, 요거랑,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과년도 이제 지난 연도에 있는 EBS 같은 경우에서도 좀 좋은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요걸로 좀 준비를 할 거고, 그리고 이제 각 개념별로 복습 노트가 매주 나갈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계속 보면서 이제 정리할 수 있도록, 예, 준비가 될 겁니다. 예,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3월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12월부터 이제 3월까지라고 제가 거긴 다 적어놨죠. 예, 그래서 그때 진행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고사 보고 오면 다 까먹었을 수 있습니다. 그쵸? 예, 그래서 이제 평가원 수능, 요거 이제 5월에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이고, 예, 그래서 이제 5개년을 전문항 다 풀어볼 거예요. 한 시간에 이렇게 그 몇 개씩 이렇게 다루면은 다 풀 수 있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들 좀 다루고 있는 것들 다 풀어볼 거고,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그 6월 모의고사 전에는 이제 실전 모의고사까지. 예, 그리고 이제 평가원 이제 그 문제풀이 강의는 이제 그 바로 본 다 그 주에 바로 진행이 될 겁니다. 예, 여기까지가 이제 5월의 커리큘럼. 예, 여기까지 하면 기본이 끝나는 거예요. 한 바퀴. 자, 그 다음에 스텝 2는 이제 그 순특한 연계입니다. 자, 연계 같은 경우는, 요거를 통해서 이제 그 한 5주에서 6주? 5주에서 한 6주 정도면은 이제 한 바퀴를 돌릴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 번 더 정리하면서, 예, 그리고 그 요때도 아마 2감 모의고사를 같이 쓸 겁니다. 예, 그래서 2감 모의고사에 나왔던 그 내용들이 어떻게 연계됐는지, 예, 이런 것들 살펴보면서 이제 워크북을 여기선 좀 줄 거예요. 조금 더 이제 어려운 개념들, 수능 특강에만 나오는 그런 개념들, 예,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좀 넣어 드릴 거고,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수능 완성 이렇게 좀 넘어가면은 이제
여기서는 요거는 이제 한 2주에서 3주라 그랬죠? 2주에서 3주 정도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전반적인 내용 정리하고, 예, 그리고 이제 고난도 기출 이제 그 유형들 쫙 정리해서 한 번에 나갈 겁니다. 예, 그래서 한 번 이제 리마인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서 이제 파이널 모의고사에 좀 나왔던 좀 어려웠던 파트들 이렇게 좀 정리해서 총 정리하는 시즌 가질 겁니다. 예, 이렇게 하면 이제 저희 이제 엄매 커리큘럼은 이렇게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엄매 같은 경우는 그 시간표는 거기 좀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정규 수업 이제 1시간 전에 이렇게 좀 진행이 될 거고요. 예, 그래서 요거는 신청하실 때 이제 소정의 그 수강료가 있긴 한데, 그건 이제 김기랑 원장님께서 좀 설명을 해 주실 예정이니까요. 예, 그거는 이제 그때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전 여기까지 하고요. 예, 감사합니다. 기타 Q&A 있으시면은, 예, 그 끝나고 나가실 때 좀 저 잠깐 부르시면 되니까요. 예. 이게 지금 주 1시간씩 하는데 이거 새벽에 돌릴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 기간에 맞춰서 제가 이렇게 좀 그 압축적으로 좀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기출 요구 좀 다루면서 할 수 있습니다. 예, 충분히 이제 주수가 나오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범대 언내가 내신으로 들어가는 학교는 네네. 수능 커버로 하시면 내신 커버는 예, 당연히 이제 그것도 커버가 되겠죠, 어느 정도. 예, 근데 이제 아마 그 내신으로 들어가는 엄매 같은 경우는 그 수능 특강에 들어갈 이제 그 가능성이 높잖아요. 예, 그쵸. 수능 특강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번에 모아서 진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 번 더 이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엄마를 선택하지 않는 아이들은 아, 그쵸. 문법 문제가 꼭 면문 안 있잖아요. 맞아요. 문법공부도 따로 해야 되고 이게 시간적으로 봐서는 적은 시간이지만 기간으로 보면 꽤 학습량이 되니까 맞아요. 만약에 수능을 생각한다면 듣는 게 효율적인 건지 잘 모르겠네요. 한번 저는 그러면은 한번 방학 동안에 한번 들어서 이제 그 잡아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지 말지 한번 정해봐도 괜찮을 것 같고. 갑자기 든 생각인데 네. 혹시 그러면 이제 언어 매체 선택하지 않는 아이들을 위한 문법 특강 이런 건 계획이 없으신지? 수능을 위한. 그것도 다 계획에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아직 완벽하게 다 나와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이제 그때그때 아이들이 좀 필요한 그 요구의 수준에 따라서 이제 따로 특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 또 있으실까요? 네. 전 여기까지였고요. 네, 그럼 이제 우리 김기랑 원장님 이제 그 턴으로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문학을 소개를 드릴 거고요. 저희가 한 사람이 너무 오래 하면 조금 지루할까봐 이제 각자 영역을 좀 담당을 했는데, 제가 문학 커리큘럼 소개 드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뭐 질문이나 그리고 전체 일정 같은 거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체험국악원 김기랑 원장입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우선 이제 문학 커리큘럼 먼저 좀 소개를 드릴 건데요.
기본적인 커리큘럼은 비문학이랑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지금 친구들이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기출 분석이기 때문에 이 4월 이후로는 이제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계속 해야 하고, 특히나 문학은 이제 연계 지문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꼼꼼하게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EBS 이제 본격 진도는 4월 이후부터 이제 진행을 한다고, 4월이 좀 끝나는 시점이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이제 평가원 지문을 봐야 되는데, 이 평가원은 이제 친구들이 수능에 가장 근접한 문제의 유형을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사실 문학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나온 이제 기출 위주로 당연히 진행을 하고, 그 중에서도 문학이 오답률이 조금 많이 높았던 지시문들은 사실 한 번만 봐서는 안 되고,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기출은 회독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앞에 봤던 지문을 뒤에 하면서 이 두 개를 좀 겹쳐볼 수 있도록 하려면 한 2년, 3년 정도만 보더라도 이 지문 보면서 뒤에 다른 지문 하면 얘랑 같은 유형이었던 얘를 다시 끌어와서 보게 되고 하는 식으로 좀 여러 번 반복을 하려고 교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제 유형별로 이제 공략을 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 어려웠던 지문, 그리고 친구들 많이 힘들어했던 지문 같은 것들은 좀 비슷한 유형끼리 다시 한번 모아서 보는 그런 과정을 제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출제 유형별 공략하고, 이제 여기서는 기출 최저 정답률 제가 50% 이내 넣어놨는데, 여기서 이제 빼뒀던 제시문들 여기서 한번 하면서 쉽게 나왔을 때도 한번 겹쳐보는 식으로 이 과정을 통해서 어쨌든 회독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2번, 그리고 중요 지문 같은 것들은 3번 정도는 보도록 할 예정이고, 제가 지금 이제 2학년 친구들 하면서 사실 여름 진행하고 지금 겨울 이 10월달 진행을 하면서 제가 최근 기출을 사실 보기는 했습니다. 근데 애들이 여름에 했던 지문을 제가 지금 와서 이거 그때 했던 거랑 똑같은 거 기억나? 하고 물어보면 아무도 기억을 못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회독을 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문제를 외우듯이 조금 머릿속에 그때 그 문제 오답 어떻게 나온 거라 했지 하면 뭐 인과가 반대로 나왔다든지, 아니면 선지가 조금 이렇게 도치가 돼서 나왔다든지 이렇게 탁 튀어나올 수 있게끔 하도록 제가 회독을 좀 여러 번 반복을 하는 걸 집중적으로 계획을 해서 커리큘럼을 계획을 했고요. 그리고 EBS 같은 경우는 사실 양이 많기 때문에 문학은 이 주요 지문이라고 했는데 제가 전체를 다 보기는 조금 시간적으로 힘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 보지 못한 제시문들을 클리닉으로 따로 빼서 전체 지문 범위를 좀 커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전체를 얕게 보는 것보다는 몇 개 제시문을 조금 깊게, 특히나 고전 같은 것들 친구들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런 제시문들은 좀 디테일하게 잘 살펴보고, 여기서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조금 떨어진다, 또는 친구들이 이미 많이 봤기 때문에 조금 알만한 지문이다 싶은 것들은 이렇게 클리닉으로 따로 편성을 해서 EBS를 조금 완벽하게 대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이제 10월 달은 지금 새 거 공부하면 안 되기 때문에 봤던 제시문들 끌어오고, 그리고 이제 이때 제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감 모의고사 계속 넣어놨는데 평가원 주요 지문 다시 한번 가져오면서 파이널 모의고사 진행해서 마지막 고3 대비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커리큘럼이고요. 제가 이제 결국은 가장 문학에서 중요한 부분은 뭐를 가르치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학원들이 다 평가원 지문을 쓰기 때문에 국어는 소스가 특별히 다를 게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시문을 통해서 뭐를 가르치냐인데, 저는 국어에서 특히 문학을 가르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내가 뭘 배웠는지를 말로 확실하게 잡아주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 지문 이제 특강할 때도 한번 했었고, 제가 최근에 경향을 보여준다고 얘기하면서 되게 많이 쓰는 제시문인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사실 수업을 조금 준비를 한 건데, 여기 보시면 이런 시가 작품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평가원이었고, 고3 평가원이었고, 초라한 경력을 육지에 막은 다음 주름 잡히는 연륜마저 끊어버리고 나도 또한 불꽃처럼 열렬히 살리라. 이런 작품이 있었습니다. 이 작품이 있었고, 여기에 선지가 불꽃을 긍정적인 이미지로 표현한 것은 주름 잡히는 연륜에 결핍되어 있는 속성을 끊을 수 있는 수단으로 보았기 때문이겠군. 이런 선지가 등장을 했습니다. 좀 어렵죠, 말이. 요거는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 해 문학에서 정답률 가장 높았던 문항인데, 이제 여기서 친구들이 다들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국어는 당연히 문학이니까 작품 해석하고 선지 읽어서 내가 이걸 이해를 한 것을 바탕으로 풀겠다. 당연히 이제 이렇게 좀 일반적인 접근을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문제 유형을 왜 봐야 하냐면,
여기서 불꽃이라고 하는 게 지금 어떻게 등장을 했냐면 연륜을 끊어버리고 불꽃처럼 되겠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불꽃이 된다고 작품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내용의 명확한 함축적인 의미를 이해를 하지 않더라도 이 시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글자 위주로만 판단을 해줘도 사실은 문제를 푸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문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불꽃을 긍정적인 이미지로 표현한 것은 끊을 수 있는 수단이라고 있는데, 그럼 얘가 어디 들어가야 되냐면 여기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기 사이에. 불꽃으로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끊어버리고 나면 불꽃이 되는 이런 식의 이제 선지인데, 이게 최근에 평가원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를 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제가 얘기를 하냐면, 내용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더라도 글의 큰 흐름만 잡더라도 정답을 풀어낼 수 있고, 얘를 이제 표현하는 방식은 사실 선생님들마다 조금 이제 다르기는 한데 글자 그대로 읽어내기만 하면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문학이 점점 내신 선지화되고 있다 뭐 이런 말도 조금씩 하는데, 그게 제가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선지 자체를 아이들이 쉽게 이해하기 힘들게끔 그런 식의 출제 방향이 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아이들이 작품을 제대로 이해를 못한다기보다는 선지를 명확하게 읽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연습을 시키는 건 이 선지에서 주어 서술어 찾아서 선지 자체가 무슨 말인지 좀 명확하게 봐라. 그리고 이 선지를 먼저 정리하고 난 다음에 한 바퀴 잡고 작품을 봐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어머니들 보시기에는 이제 그냥 뭐 되게 당연한 얘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식으로 문학이 뭐 한 10문제, 20문제 섞여 있으면 아이들이 푸는 질서가 없어지고 들어오는 정보들을 처리해내는데 급급하기 때문에 이걸 계속 연습을 시켜줘서 읽었으면 말로 잡고 풀어라, 말로 잡고 풀어라,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반복을 해주고, 특히나 그 과정에서 오답이 어떻게 생기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려주면 조금 이제 똑똑한 친구들은 나중에 어떤 선지 봤을 때 선생님 이거 그 문제랑 겹쳤다, 내용이 똑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최근에 제가 실제로 이제 고2 그 9월 모의고사 치고 나서 저희 학원에 꾸준히 100점을 받아오는 정말 잘하는 여학생이 한 명 있는데,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자기가 한 문제가 엄청 헷갈렸었는데 선생님이 선지 중에서 인과가 뒤집어져서 나오는 선지가 많다고 했는데 자기가 번뜩 그 생각이 났다, 그 문제가 그런 원리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겹쳐 보이기 시작하면 저는 그 친구는 약간 이제 좀 속된 말로 도가 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지를 위해서 좀 달려가는 거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학원에 뭐 1등급만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2, 3등급 친구들은 그럼 뭐가 돼야 되냐면 작품에 대한 이해를 미리 EBS를 통해서 좀 빡시게 해 들어가서 이 선지 자체를 친구들이 최대한 모르는 내용은 걷어내고 명확하게 이해를 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결국 나머지 다 버리고 연륜에 결핍되어 있는 속성을 끊을 수 있는 이라고 했지만, 불꽃이라는 여기 주어만 찾아내면 불꽃이 끊는다, 이것만 사실 확인을 하더라도 문제를 어느 정도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금 본인이 갖고 있는 소스 안에서 최대한 답을 쉽게 찾는 방법, 또는 그게 직관적으로 되는 친구라면 어떤 원리를 통해서 생각을 해나가고 있는지를 말로 잡아주는 그런 과정들을 저는 기출 분석이라 생각을 하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해서 여러 지문들을 보여주면 친구들이 나중에는, 심지어 문학은 어떤 문항도 있냐면 이제 보기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출제가 되는데, 그 경우는 사실 작품을 보지 않더라도 문제만 가지고 답을 낼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문학에서 시간을 그렇게 많이 아껴주고 감으로 푸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풀어주면 그만큼의 집중력을 비문학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국어가 탄탄해지고 완성도가 좀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지향하는 바는 내가 어떻게 풀고 있는지 아는 거, 내가 뭐를 배우는지 아는 거, 이 문제에서 뭘 어떻게 물어보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말로 정리해서 전달해주는 거, 이게 저는 기출 분석의 첫 번째라 생각을 하고 제가 수업을 좀 준비할 때 지향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제가 잠깐 옆에 써놨는데, 문해력이 부족해서 선지 뜻을 잘 모르거나 아니면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니까 무조건 읽고 풀고식인데, 아니 그렇게 푸는 문제가 아닌 것들도 요즘에는 많다는 걸 조금 알고 본인이 최대한 이 시험지 안에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알려주게끔 하는 이런 식의 수업 방향을 제가 좀 설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재를 계속 직접 만든다, 요거를 좀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제가 이렇게 말로 설명을 한 걸 직접 교재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2학년 친구들 교재를 좀 가져왔는데, 이게 이제 올해 문제에서 가장 정답률이 높았던 문항입니다. 보시면
상반된 상황이 시간의 추이에 따라 일치되는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선지가 한번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해석할 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보면 리을의 시구가 미음에서 반복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선지 한번 이해를 해보면 두 개의 상황이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가 됐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리을 자체에 상반된 상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리을에 상황이 두 개가 등장하지 않고 리을의 상황이 아예 하나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선지를 친구들이 왜 되게 많이 골랐냐면 리을과 미음이 상반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은 상반됐는데 시간이 흘렀는데 뭐가 같아지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지, 이 선지를 명확하게 이해해서 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최상위권을 가르는, 변별력을 가르는 문제가 되는 거고, 이게 1등급 받는 친구들은 내가 이날 조금 잘 낚여서 내가 이게 머릿속에 잘 들어오면 이거 맞는 거고, 이걸 감으로 만약에 풀게 되면 이날 조금 집중력 떨어지면 아 나중에 잘못 봤어요 이런 소리 하는데, 절대 그렇게 풀지 않게끔 내가 지금 정확하게 선지를 뭘 파악해야 되는지를 조금 확실히 잡아가게끔 그런 식의 얘기를 하고, 제가 밑에 보면 이게 말하는 바는 서로 달랐던 두 개의 상황이 시간이 흐르면 같아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른 상황이 있는지를 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애들이 이렇게 있다가 아 이렇게 좀 끄덕끄덕 하면서 저런 거가 문제로 나오는구나 이런 얘기들을 조금 실제로 받아들여 갑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선지 이렇게 쓰고 있고, 2학년 저희 정규를 여름에서 지금 많이 들어온 친구들은 기출을 분석을 하는 게 무슨 말인지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 어렴풋이 감은 잡고 있을 거라고 저는 좀 자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정규 수업에서 다루는 것들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넘어가면 클리닉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 특강에서 이제 필요한 이 수능 필수 출제되는 작품들,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전부 문학에서 했던 작품들 추가로 이제 마무리 학습을 하게 되고, 아까 이제 엄매는 저희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걸 따로 이제 수업으로 좀 편성을 했는데, 화작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긴 시간을 대비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화작은 조금 문제의 유형을 익히고 그리고 문제로 꾸준히 감을 풀어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도 개념 공부를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사실 화작 같은 거 하면 친구들이 제일 많이 문제가 되는 게 제가 좀 이것도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 화작은 서로 간의 대화 상황이 많이 등장을 하면 아니 왜 그랬어? 라고 물어보면 진짜 왜 그랬는지 궁금해서 따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이런 문제가 등장을 하는데, 아이들이 그거를 좀 뇌피셜로 풀기 때문에 그거를 일반화된 사고로 좀 일치시켜주는 예시들을 많이 봐주면 아 이럴 때 요약이라고 하는구나, 이럴 때 따져 묻기라고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데이터로 쌓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쌓는 과정인데, 요거는 사실은 클리닉 한 여름방학 정도에 뭐 한 6주나 8주 이렇게 해서 바짝 보면은 그때 감이 팍 생기기 때문에 그 정도로 조금 진행을 해서 나머지는 이제 이감 모의고사 문제 풀면서 계속 좀 유지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실전 모의고사인데 요거는 이제 저희 학원 자체의 모의고사도 있고 그리고 이감 통해서 하는 모의고사도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클리닉은 이제 EBS 보완과 모의고사 그리고 선택 과목, 요거는 이제 방학 때 위주로 조금 짧게 진행한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클리닉은 저희가 일단은 1년치 계획이기 때문에 주요 과목으로 이렇게 정해놨는데 그때그때 추가를 얼마든지 사실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선생님 3명이서 수업을 다 들어가다 보니까 예를 들어 하는데 고전이 너무 안 된다. 그러면 저는 언제든 고전 특강을 이렇게 한두 번씩 깔아서 뭐 한 2시간씩 이렇게 바짝 하고 조금 잡아가면서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게 기본 베이스에 얼마든지 추가될 수 있다. 사라지지는 않고 추가될 수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결국 3학년에서 지향을 하는 바는 교재는 최대한 수준 높게 만들되, 이제 소규모 학원이라고 하는 건 사실 이렇게 대형 강의의 장점이자 단점인데 수업 분위기가 잡히는 거랑 동시에 뭐 자료의 양이 좋고 이런 것들인데, 물론 저희가 뭐 50명이서 이렇게 하는 뭐 그런 대규모 교재진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가르치는 수업을 제가 써서 제가 해설지와 제가 모든 추가 자료를 다 만들어서 나가기 때문에 저희 학원의 자료가 제 수업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자료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사실 모의고사 이 성적 전송뿐만이 아니라 친구들이 지금은 뭘 해야 되냐면 이제 3학년이 되면 내가 뭘 모르는지를 빠르게 정리를 하는 게 사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그냥 단순히 저는 문학을 못해요, 저는 비문학을 못해요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 문학을 못하는 애도 보면은 문학에서 어떤 유형을 딱 확인을 할 때
분명히 감정선에 걸리는 친구가 있고 주의력이 약해서 내용 파악이 안 되는 친구가 있고 그러면 그 친구는 비문학도 내용 파악하는 문제 같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저희가 친구들이랑 이렇게 1대1 상담을 해서 고3은 조금 저희 학원에 또 첫 3학년 성과를 내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 좀 많은 각오와 시간 투자와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다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 정기 상담이라고 하는 건 그냥 모의고사 계속 보면은 사실 저희가 고3 인원을 엄청 많이 예상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2반을 깐 건 한 명 한 명을 좀 많이 보고 계속 보고 그리고 사실 또 저희가 이제 내신부터 해서 또 봐왔던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잘 보고자 하는 그런 좀 의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하면서 조금 궁금하실 만한 것들을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는 선택 과목인데 화작은 평일 클리닉을 통해서 학습을 한다. 이거 하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엄매는 정규 편성을 한 후에 혹시라도 조금 필요하다 하면은 이제 뭐 나중에 클리닉을 만들거나 이럴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엄매는 수업으로 진행을 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학생 관리는 이제 저희가 모의고사 꾸준히 진행을 하는데 또 이제 저희가 좋은 거는 문학, 비문학을 이제 각자 진행을 하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 이제 꾸준히 한 선생님 커리를 타서 가는 건데 친구들이 어떤 지점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좀 찾아올 선생님이 명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어쨌든 담당을 해서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나름 전문성을 갖고 있다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저는 저희 학원에서 문학 수업밖에 안 합니다. 이전에는 저도 비문학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문학을 계속 가르치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스타일이 그래도 선생님들마다 다르니까 이게 바뀌게 되면 좀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아서 한 방향으로 계속 풀게끔 그리고 저랑 이제 지훈 원장님도 맞춥니다. 이런 말하는 방식과 이런 것들을. 그래서 전문성을 좀 강조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교재와 자료 제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어 지문은 무조건 평가원 수능 기출이기 때문에 결국은 해설지 그리고 전달하는 방식 이런 것들의 차이고 저희가 직접 제작을 해서 학생들에게 가장 직관적으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자료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신 대비 이제 아까 또 잠깐 말씀을 드렸을 텐데 3학년 1학기까지 내신 대비는 지금 각자 담당하고 있는 학교에서 진행을 하고 저는 이제 올해도 잠실여고 3학년 내신 대비 좀 진행을 했었고 한데 1학기까지는 내신을 챙겨야 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 기간에는 내신을 같이 진행을 하고 만약에 뭐 화작을 저희가 지금 진행 예정이 없는데 화작을 하는 친구들이 보통 보면은 기출로 이렇게 범위가 잡히는데 이게 인원이 이제 저희가 봤을 때 시험 범위가 좀 같아서 할만하다 이렇게 하면은 저희는 최대한 사실 대비를 하고 싶기 때문에 학원에서 최대한 많이 봐주고 싶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조금 추후에 편성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보면 시험 범위가 화작 과목일 경우 진행이 어려울 수 있고 수업 자료는 저희가 제공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뭐 인원이 되게 이렇게 좀 많아지게 되면 그때는 또 새로 안내를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준비한 얘기는 이제 여기까지였고 시간은 토요일, 일요일 오후 4시 이렇게 2타임이고 이제 토요일 오후 3시부터 엄매가 앞에 한 타임씩 깔려서 엄매 1시간 듣고 수업 3시간 듣고 이렇게 구성이고 클리닉은 저희가 계속 시간대가 이제 맞춰서 방학 때나 뭐 내신 때나 바뀔 거라서 요거는 그때그때 다시 확정하는 대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일단은 여기까지고요. 너무 긴 시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혹시 질문이나 좀 추가로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 있으시면은 네. 이게 내신이 3학년 때는 네. 화작이랑 엄매랑 두 과목만 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지금 1학년 때도 2학년 때도 내신 기간 하고 보통 7주 이렇게 했었는데 네네네. 고3 때는 그 기간을 어느 정도? 저희가 5주에서 6주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3학년 같은 경우는 정규가 1, 2학년 친구보다는 한 주에서 2주 정도 더 들어갈 거라 예상을 하고 근데 엄매는 사실 1학기까지는 범위가 엄청 많기 때문에 저는 잠실여고 3학년 같은 경우는 7주 대비를 했었는데 그것도 조금 사실 빠듯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별로 선생님들이 조율을 해서 예정을 할 거고 저희 일단은 무조건 내신에 시간이 낭비되는 거는 안 되기 때문에 범위 적으면은 그만큼 적게 진행을 하고 그리고 그 내신 주차는 저희가 말씀 이렇게 드려도 될 것 같은데 둘 다 원장이기 때문에 본인의 시간표를 충분히 저희가 뭐 조율을 해서 무조건 학생들에게 가장 유익한 시간대로 하고 그래서 이번에도 원장님은 이제 뭐 1학년, 2학년 같은 경우도 방상고는 휴강이 있으시고 저도 잠실여고 2학년 시험 범위 적어서 휴강이 있고 이런 식으로 좀 그때그때 맞춰서 일단은 진행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내신을 하고 있는 학교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네. 내신 안 하고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오은고인데 아, 네네. 내신 없잖아요. 네네. 그러면 사실 이 내신 기간에 빠져서 다른 학원, 내신 학원 보고 왔다가 또 아,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엄매 같은 경우는 지금 학교별로 일단 저희가 안내를 드렸는데 사실 엄매는 시험 범위 거의 같아요. 왜냐면 시험 전 범위를 2번으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저기까지의 차이라서 저희가 엄매는 인원이 충분히 되면은 통합을 해서 좀 이렇게 시간대를 뭐 통합반 하나를 더 만들거나 할 가능성이 사실은 높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학교 같은 경우도 시험 범위가 엄매 다 겹치는데 8명 한 반, 뭐 3명 한 반 이렇게 하기가 조금 힘이 들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 고3 내신 하는 학교들은 그 학원들은 엄매 같은 경우는 통합반으로 거의 운영을 해서 저희도 통합반에 대해서는 뭐 지금 상황에서 3학년 몇 명일지 모르니까 확실히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그때는 조금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맞아. 예, 그러면 화작 같은 경우는 네, 맞아요. 네. 네, 또 혹시 네, 네. 학원에서 내신반으로는 잘 운영을 안 하시나요? 다른 학원이? 하거나 아니면 한 3주 정도 짧게 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화작 내신에 대해서는 수요가 일단은 좀 봐야 되는데 이게 왜냐하면 화작을 근데 사실 학원에서 안 하는 이유는 쉬워서입니다. 쉬워서 친구들이 처음에는 학원 도움을 받아야겠다 하는데 본인이 조금만 공부하면 왜냐하면 내용이 새로운 게 없고 어려운 게 없고 읽어서 내용 파악해서 들어가면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범위라서 처음에는 학원 가야겠다 해도 막상 시험 범위 받아서 공부하면 친구들이 혼자 하겠다고 다 안 하면 계속 오히려 화작을 학원에서 잡아서 뭐 5주씩 내신 대비를 시킨다라는 게 좀 더 시간 낭비일 수 있다. 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학교별로 상세히 나오는 범위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내신 대비가 안 되면 내신 대비 빠지고 그냥 수능할 때 뭐 그 주에 와서 뭐 그렇게 하는 내신 대비 없으면 저희가 계속 정시반 하나를 계속 운영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거 사실 저희가 지금 예상은 일요일 오후 4시 이 시간대는 고3 시간을 계속 잡아두고 그 시간대 이제 좀 진행을 할 예정인데 고3 정시 지속반에 대해서는 이것도 이제 저희가 좀 마찬가지 얘기인데 내신을 1학기 때까지는 친구들이 거의 다 합니다. 거의 다 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신을 아예 안 하고 정규만 계속 하겠다는 친구가 있으면은 지금 생각은 뭐 금요일 평일 반이나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신 기간 안 빠지는 네. 근데 시간대 변경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그거를 또 그때 친구들 시간을 또 맞춰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거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학원만 그런 거는 아니고 3학년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렇게 이제 뭐 100명, 200명 있으면 물론 문제가 없겠지만은 좀 그런 경우에는 친구들이랑 시간을 최대한 맞춰서 저희 학원에 있는 친구들이 수업에 문제가 없게끔 진행을 하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언어 매체를 하지 않는 사람들 내신이 준비되지 않는 그런 핑퐁처럼 와야 되는 반이 있고 선생님 말하는 거는 네. 그런 상관없이 정시반을 계획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반이 평일 금요일이거나 네네네. 저희가 3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12월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은 어느 정도 인원이 나올 거기 때문에 무조건 개강하기 전에는 확정된 시간표로 안내를 드릴 예정이고. 죄송합니다. 12월 21일입니다. 네. 이게 내신 다 끝나고 시작하는 주차라서 잠시만요. 제가 여기 달력으로 한번 보면 네, 12월 21일 2주차입니다. 왜냐면 친구들 다 2주까지가 내신이라서 이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가 지금 다 들어와서 따로 좀 말씀을 드리고 일정 그 설명회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방문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